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 전문위원 박강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5회 하동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10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10월 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그리고 최연장위원이신 강희순 의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하동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하동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어거 본 의원이 최다선 의원 중 최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어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호천에 어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경 의원님. 네, 강희순 의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최민경 의원님께서 강희순 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대로 강희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희순 의원께서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 이거 하고 일단은 시나리오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도 호천에 어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년 의원님. 박이성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민년 의원님께서 박이성 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신 대로 박희성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희성 위원님께서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희성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락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 위원장님을 도와서 최선을 다하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검토 경과와 제안 이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1페이지 제3회 추가
예산안 총괄해나 2페이지 세임 예산 및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괄안은 자료표를 봐주시기 바라며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원 건립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주민 생활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 별천지 빨리 처리 기동대의 인건비 및 운영비 확보를 위해 추경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 건립 사업의 경우 운영 시 어느 정도 적자는 감수할 수 있으나 우리 군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책과 의료장비의 경우 최근 개장한 의료원과 비교했을 때 우리군 예상 소요액이 과다한 부분, 건축비의 경우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입원 병상의 경우 우리군 입원 환자 발생 수에 따른 적정한 병상수 선정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별천지 빨리 처리 기동대의 경우 다른 단과소에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기동대와 중첩되는 사업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민 불편을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우선 예산 총괄을 시작으로 기획예산과, 민원과, 건설과, 보건정책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 총괄에 대하여 강영성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영성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희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괄 예산안은 개요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분야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 시 소관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원 건립, 별천지 생활민원 처리 기동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여 군민 복지 정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은 예산액 총계는 정감 없이 7,619억 9,28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정감 없이 6,550억 4,587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또한 정감 없이 1,069억 4,69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정감이 없으며 3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은 생활민원 처리 3,132만 1천원, 보건의료원 건립사업 13억 8,800만원, 농업기반 주민수건사업비 1억 원이 정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능별 세출 정감 현황입니다. 주요 정감 내역으로 일반 공공행정은 0.07% 정액된 469억 6,979만 4천원, 보건은 10.43%가 정액된 147억 167만 6천원, 농림해양수산은 0.07%가 정액된 1,504억
2,8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능별 주요 정감 내역은 앞서 기능별 세출 정감 현황 보고를 드린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재무관이시죠? 그 기획행정국장님 발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예, 계획행정국장님 발언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정연석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는 예산서상 과분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간담회 등을 통해서 행정의 책임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사업 예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재까지는 농업기술센터 3개과 보건소 2개과의 예산을 통으로 묶어놓고 예산의 심의도 사용도 이렇게 해왔는데요.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에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의 과를 분리해서 예산 편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정해 줄 것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게 아마 시간이 촉박했을 건데 작업하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진작 당연히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다 싶은데 아주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총칙 예비비 표기 관련하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예산 총칙의 제6조 일반 회계 예비비는 44억 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43쪽을 보면 이번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 회계 예비비 82억 중에요. 내부 유보금 15억 원을 사용하고 남은 예비비가 67억 원인데 명확히 일반 회계 예비비라고 되어 있는데 총칙상 예비비와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고로 2023년 예산서까지는 총칙과 예비비가 금액이 일치했었습니다. 예, 국장님 잠시만요. 네. 일반 회계 예비비면 말 그대로 일반 회계 예비비 전체를 표기하든지 내부 유보금을 제외한 예비비를 뜻하는 것이면 표기를 달리해서 표기해줬어야 합니다. 총칙도 예산의 일부분이므로 표기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저희들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포기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예산의 목적의 사용 및 전용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2 예산의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 예산의 목적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는 같은 법 제49조에서 예산의 전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의회가 의결을 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집행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만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란 액이겠죠. 맞습니까? 네, 어느 정도 전용은 허용되고 있는 상황. 그래, 맞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22년도에는 총 11건에 8억 161만 6천 원을 전용하였으나 전체가 알프스 하동복지관 직영운영 전환에 따른 전용이었습니다. 23년도에는 11건에 2억 7,130만 7만 1천 원을 전용했으며 대도수가
대다수가 이거 국도비 반납을 위한 전용이었습니다. 올해는 3분기까지 11건에 7억 7,800만 원을 일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용했습니다. 예산 전용은 마땅히 최소화해야 함에도 올해 유독 예산 전용 사용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용 사유를 뭐 개별적으로 말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또 국민과 직접 일상에서 또 필요한 부분을 또 적절히 사용하다 보니 또 우리 전용 범위 내에서 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뭐 적절하게 사용한 걸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만, 그 이님께서 그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전용 제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추진 과정에서 좀 더 제한을 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 답변대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할 수 있는데 22년하고 23년 또는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질의 내용을 좀 들어봐 보십시오. 전용 내역은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입 세출 결산서에도 그 사유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전용 내역과 사유를 명확히 하라는 취지인데요. 근본 의회에 제출된 전용 내역서를 보면 전용은 다양하게 했는데 전용 사유는 대체로 부실하게 짝이 없게 작성해 놓았습니다. 전용 사유에 업무 추진, 예산 변경 사용, 심지어 어떤 사업에는 전용 사유에 예산 전용이라고 표기해 놓았습니다. 전용 사유를 알 수 없게 해 놓았는데 이렇게 예산 전용을 무성하게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국장님이 의회에 분기별로 예산 전용 통지서를 넘겼죠. 네. 넘겨준 3페이지를 한번 보면 (24년 8월 22일) 기획조정실장 이래가지고 도시과의 지역활력 도모, 시군 역량 강화, 일반 운영비, 행사 운영비 사유가 예산 전용입니다. 이런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 한번 봐드릴게요. 1페이지 도시과 도시건관 조성, 도시건축 구현, 도시건축 운영지원, 일반 운영비 사유가 공공운영비 중 일부 금액을 활용하여 광고비 등으로 활용코를 합니다. 이게 맞는 거죠? 아니 세상에 예산 전용 사유가 예산 전용이라는 사유가 있어요. 또 한번 봅시다. 도시과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 예산 변경 사용, 사유가 예산 변경 사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인데 안전교통과 교통문화정착, 교통행정,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서비스 운영, 자율운행 업무 추진 이렇게 전용 사유를 내도 되는 겁니까? 앞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전용 시에는 좀 전용 목적을 좀 더 구체화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꼭 좀 전용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용하시긴 하시는데 전용 사유가 좀 명확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무성하게 이렇게 제출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기획예산과장님도 전용 해주지 마십시오. 무분별하게 해주니까 이래요. 앞으로 그 전용 사유를 명확히 해서 의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추가 경정 예산서를 보면 민원과에 별천지 빨리 처리 기동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시범 사업을 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자재 구입에 전혀 관련이 없는 타부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그리했다는 이야기 정보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정보 공개를 홈페이지에 하게 돼 있죠. 정보 공개를 홈페이지에 하게 되는데 그게 보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업 하나 편성해놓고 여기저기 쓰고 싶은데 쓰면 되는데, 예컨대 보건의료원도 왜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다른 목적의 예산을 남겼다가 그냥 쓰면 되는데 금액 크면 안 되고 적으면 이렇게 써도 된다, 이런 내용이시죠? 이게 지금 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한 내용이 보건의료원 같은 큰 것들도 남겨놨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이 부서에 한 것처럼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예산이 크고 작음이 떠나서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대로 사용하려면 의결을 받아야 되죠.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 계획과 전망을 잘 예측하여 편성하여야 하고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의 목적의 사용은 당연히 불가하며 전용 등 예산 변경 등 사용이 또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추후에는 예산 목적의 사용 및 무분별한 전용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전용을 포함한 예산 변경 사용 및 그 절차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재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 의원입니다. 과연 고생 많습니다. 과연 이번 우리 3일 추경이 예산을 편성해갖고 우리 회의에 뭐 제출할 사안이 됩니까? 우리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본 추경은 주민 밀착형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좀 엄선해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어서 의회에 요청을 드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2건이죠. 예,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은 3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제안 설명할 때 내부 유보금을 편성을 했다라고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일반 회계도 좀 포함됐다고 동료님 지적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유보금을 확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별도 저희가 확보한 사항이 아니고요. 2차 추경 시에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조금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제외된 사업들이 유보금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동군은 유보금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설비를 유보금을 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유보하고는 요목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유보금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을 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보는 우리 그 예산 편성된 것 중에 좀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유보금은 2차 추경 시에 그 심의 과정에서 편성되지 않은 예산들을 일시적으로 편성해 두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원래 예산에 삭감되면 예비비로 포함 안 됩니까? 예비 밑에 하부에 유보금으로 우리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3일 추경에 편성돼서 의회에 제출된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의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가 된 이후에 의회에 편성 상상이 맞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이 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지 향상 차원으로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인근 지자체나 봐도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된 걸 우리가 주기에 올리는 예는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고 의장이고 집행부 간부들이고 다른 우리 이웃 지자체한테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한번 물어보십시오. 협의가 안 된 사업을 상정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우리 소통을 강조하는 하동군 아닙니까? 예산서를 보면 불통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통. 충분히 이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의원님들 개인별로 해서 뭐 충분히 자료를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게 보고를 한 게지 협의가 된 사안이 아니지. 그러고 뭐 깊은 얘기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계기를 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 위원 간의 갈등만 조장하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리가 된 이후에 상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3.1 추경도 사실상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만 조장하는 목적이 돼요. 뭐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뭐 집행하고 우리가 각일을 해주든 부길을 해주든 사실 결과는 그렇게 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사업들이 주가 경쟁이 올라올 사안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확실히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의회에 과장이고 와보세요. 안 맞다 크지요? 분명히 안 맞다 크지. 추경 편성할 사안이 아니라고.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와 의회를 떠나서 정말 명분이 있을 때 추경에 편성해서 상정해서 제출되는 거로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보훈소장님 발언대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훈소장님 발언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건소 때문에 뭐 걱정이 많지요. 예.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 보건소, 우리 의료보건소 배치마감 갈 때까지 해도 우리 산청 보건의료원이 입원실로 운영하고 있다 그랬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저는 그게 분명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짓말을 하고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된 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가 본 의원이 그런 게 지금 병동을 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오래됐더라고. 우리 산청 보건의료원이 현재로 어느 정도 적자 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대략 한 11억인가 12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도 의료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산청보다는 우리 하동이 일반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더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혹 그런 사태가 재현된다면 하동군도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10여 원을 재정 적자를 본다라면은 그 운영이 되겠습니까? 제가 2번, 3번 물었어요. 산청군 입원실을 운영 안 한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대화할 때 녹음도 못 신기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2번, 3번 물었어요.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우리 보건소를 꼭 건립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tin대로 이야기하고 우리 하동 사정을 행패이나 모든 걸 참작해서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부분도 참 어렵습니다. 잘 된다라고 보는 사람도 판단하기 어렵고 못 된다는 사람도 어렵습니다만은 이웃 지자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소신껏 판단해서 삭감된 그 예산을 혹 요번에 부결이 되면 계산 추경이나 또 올릴 것입니까? 상정시킬게요. 소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뭐 예산의 시기는 뭐 부결된다 하면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보건 어려운 사업은 추진이 꼭 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꼭 돼야 되지요. 네. 우리 소장님께서 만약에 우리 운영이 안 되면 책임을 꼭 지겠습니까? 제가 있는 한은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책임을 지는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청의료원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만은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산청의료원은 제가 처음 가봤을 때부터 병실은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 한 적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대신에 내가 거짓말 쟁이 돼. 산청의료원은 저 산청의료원장하고 저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니들은 병실을 운영하지 않느냐 했을 적에 산청의 요양병원이 아주 훌륭한 게 있습니다. 의원님 나중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산청요양병원이라고 해서 붉은 벽돌로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100병상 가까이 됩니다. 전문의가 3분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입원이 필요하면은 지역 병원을 살릴 겸 해서 이쪽으로 많이 권한다. 그래서 만일을 위해서 병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는다. 또 고려병원하고 한일병원에서 직접 그 요양원을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은 굳이 입원을 시킬 필요가 없다. 또 공보이들은 입원시키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산청은 입원실을 운영을 안 해도 얼마든지 입원이 필요하면은 가능하다. 그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요양병원, 그럼 요양병원 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설립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의원님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옵니다. 산청요양병원 치면은 쫙 나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소장님이 결코 그리고 뭐 이제 내가 거짓말쟁이 되는데 그 부분은 뭐 제가 뭐 안 하겠습니다. 뭐 듣는 사람들 다 판단하겠죠. 예. 근데 사실상 그 산청군도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30병동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영양사나 조력사를 두다 보니까 인건비 충당이 안 돼서 사실상 입원동을 운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뭐 농담 같은 말이지만 우리 위원들 갔을 때 제발 우리 산청군에 의료원 좀 가져가라 그래. 근데 물론 우리가 그걸 뭐 우리가 사정 입장은 다르지만은 그런 예를 우리가 사례를 보고 참 판단이 어렵고 또한 우리 하동 군민들이 정말 본 의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3분의 2 정도는 반대할 거예요. 아무도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지모 좋다고 푸는 줄 알고 있지만은 물론 우리가 의료원을 잘 운영해가 뭐 흑자가 나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모든 구조적으로 우리가 인군 대위 해볼 때 참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모든 부분들은 뭐 우리 소장님이 책임을 준다고 그러는데 뭐 그 말 안 했다 그런 것만 시간입니다. 그럼 그것도 희한하네. 만약에 우리도 지금 사실상 뭐 우리가 인건비야 기간되고 보내면 돼요. 운영이 안 돼서. 그 정말 보상은 어디서 받습니까? 본의원은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냐 묻는 겁니다. 우리 지자체는 예산이 자금이 문제죠. 그래서
책임지지 못할 부분은 크게 강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건 앞으로 봐야 되지만, 저도 본 의원도 어려운 지가 운영 잘 되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면 더 바랄 게 없겠어요. 물론 책임에 대한 묻는 제도 문제가 있지만 답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본 의원이 하는 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겠지만은 사실상 좀 걱정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하고 본 의원이 듣지 않은 소리는 하지 않은 사람이고 하는 사안에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저는 분명히 그 두세 번 제가 물었고 그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좀 제가 부연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좀 전에 정영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용 사용 문제점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명확하게 그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 도중에 보면은 대충 즉 두루뭉칠 이렇게 답변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경향이 없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고요. 그 전용 사유는 명확히 명기해서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영선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은 세초로 넘고 세입만 세입 조정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추경의 그 재원은 내부 유보금을 활용합니다. 2차 추경 시에 심의 과정에서 보류되었던 38억 5,519만 8천 원 중에 15억 1,932만 1천 원을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시설비 수건사업 이력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억은 말씀입니까? 예. 예. 그 부분은 그 2차 추경 후에 지금 긴급하게 소요되는 농로 훼손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더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까?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 우리 이 추경에 우리가 신망도 안 했는데 집행부서 위원들, 지역주민 수건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 됐죠. 예, 의원님들 건의하신 사항. 지금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집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로 한 6개월, 5개월 삽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느낄 때는 의원을 우리가 부결시켜서 안 준다.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요 1억 원도 요번에 보건 우리 서계비가 부결되면 집행합니까? 안 합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합니까? 집행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부수에도 집행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추경 예산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건설과장님 좀 불러서 자리에 좀 배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니. 예, 국장님 발언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이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그 사업 집행 안 하는 겁니까? 뭐 직접 하진 않지만 뭐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만해. 네. 집행은 누가 합니까? 집행권은 어쨌든 뭐 담당 식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서 가단 좀 배수시켜 지금 주십시오. 오늘 저 국토부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대신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본 의원이 지적 안 하지만 내 대한민국 살아가면서 이런 걸 처음 봐요. 어? 의회에 우리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우리 의원들 소신이 있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때로는 부결될 수도 있고 가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조건부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수거사업을 집행을 안 한다.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전체 집행 보면 아주 소인배 같아. 예산이 편성된 거는 주민을 위해서 시원시원하게 도와주고 실질적으로 톡 깨놓고 우리 군의원들 수건사업들만 딱 남겨놨어요. 집행 필요한 건 거의 다 썼을게요. 아니, 왕구에 그런 감정 예산 집행을 해가지고 이게 무리 되겠습니까? 참 대한민국에 우리 부끄러워. 어디 다른 시군에가 말도 못하고 이런 데가 있어서 되겠어요. 연초에는 조기 집행을 하고 막 부르짖습니다. 우리 이해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그 준비하는데 4개월, 5개월 걸려요. 돈 5건에 1억입니다. 그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내 답답을 알지만 정말 일이 돼갖고는 행정이 바로 못 갑니다. 왜 이런 식으로 뭘 일로 일해요? 우리 과장님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지. 이런 우리 예산하고 집행하는 거하고 연결을 시키면 안 돼요. 구분해가 해야지.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크고 작은 일들은 시기가 있는 기고 우리 옥정 같은 데는 한 달 있으면 딱이 땁니다. 딱이 따는데 집 너에 뭐 시민바람 하겠어요? 받고 다니고. 아니 왜 이 우리가 왜 예산 집행을 좀 하는 것도 왜 감정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 느껴져요. 그래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뭐 9년 오래 해보지만 이런 데 일은 처음 겪고요. 이거 뭐 우리 집행부 갑질 아닙니까?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정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정영섭 의원입니다. 결산 추경을 지금 예상대로 하면 11월 21일부터 할 예정으로 있죠. 예. 지금 정부에서는 또다시 교부금을 감액한다고 했는데 감액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시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동군에. 네, 일단 세수 결손에 따라서 교부세 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한 90에서 100억 정도 사이가 되지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하동군은 139억 정도 지금 교부금 감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판단. 네, 그건 뭐 내려와 봐야 아는 거죠. 그냥 예상이 139억 정도 된다라는 것인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2024년도도, 23년도도 그랬죠. 24년도 그랬는데 25년도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느 정도 그 재수 추계가 줄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뭐 큰 편차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교본 감대에서 아마 될 겁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군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이 어떤 것이냐는 걸 그 질의하고 대책에 대비하라는 것인데요. 우리 지금 순세경력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금 대충 230억 정도. 230억 정도를 2025년도 본예산에다 전부 다 넣을 거죠.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은 올해 순세계가 결산을 해봐야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 결산은 또 내년 4월 달쯤 돼야 지금 대충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세경력금이 계속 발생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건 물론 그런 걸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순세경력금이 139억 정도로 지금 감 편성되어서 내려올 걸로 하면 또다시 결산 추경할 때 또 난리 나겠다, 그죠? 그 부분은 뭐 우리 군정을 걱정하시는 정영석 의원님의 그 심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앞에 그 2차 추경 시에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교보세가 줄어들 것을 대비해서 그 순세계 잉여금을 전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순세경력금이 이제 그 대비는 하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순세경력금이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국민들에게 또 집행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예산 편성을 한 걸 국민들에게 돌려서 다 써야 되는데 안 남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세경력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 꼼수예요. 특히 하동은 심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다음 결산 추경 때 자료를 갖고 내가 도표를 갖고 질문을 확인해 드릴 건데 하동군이 훨씬 심합니다. 통상적인 예로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은 한 200~300억 원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그 예산 편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주로 발생하는 부분이 우리가 계약을 하면은 계약 잔액이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10억짜리 공사를 발주를 하면은 1억 한 3천만 원 정도는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과장님, 그 집행잔액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 집행잔액이 순세경력금으로 그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집행잔액을 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아까 우리 선배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을 군수님이 하고 계시죠. 그 집행잔액 갖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이 2024년도에 본예산은 편성되어 있어요.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그런 적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산출 근거가 없는 예산 전부 2025년도에는 심사 대상에 올리지 말아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속도로 후보에 걸어놨더라고요. 그런 예산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그 예산부서가 무지무지 고생하시는 거죠. 무지무지 고생하시는 거는 아는데 순세경력금 같은 것들은 그때그때 풀어서 이렇게 잘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동군이 전국 평균을 따지면 우리가 중기권 정도 되는데 군부 80개, 우리하고 비슷한 군부 80개를 따지면 우리가 굉장히 높아요. 39% 정도로 지금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결산 추경 때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감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감돼야 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국가로부터 139억 약 140억 정도가 또다시 이렇게 교부금을 못 받게 되면 참 예산부서 머리 아프기는 하겠습니다. 머리 아프기는 하겠는데 그건 국가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우리도 약간의 책임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거기 결산 추경할 때도 그런 점들을 잘 좀 확인해 하셔서 좀 잘 이렇게
절상 추경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건전수 국장님 저쪽에 발언대 좀 나오게 해주세요. 누구요? 건설국장님. 건설국장님 발언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건 예산하고 조금은 거리가 먼 얘기인데요. 그 악양의 제방이 있지요. 아양 제방에. 예, 예. 예. 거기에 낙찰률이 80 몇 프로죠? 80한 7%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보율 13억이 유보돼 있는 거네. 13억이 집행자력으로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왜 하다가 지금 중단을 시켜놨습니까? 그쪽 부분이 사실은 제방 성토제가 토사가 필요한데 그 근방에 토사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 도치장이 없어가지고. 그래 고민하다가 우리 두 곡의 그 모래 채취해가지고 매각을 하고 그리고 좀 성분이 안 좋은 매각이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다짐이라든가 이 투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시공하고 나서 좀 당초 토사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좀 재검토를 안전성을 검토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아주대학교인가 대학교 일단 과장님, 그 어떤 회사가 그 큰 그 공사를 하면서 낙찰을 받아갖고 근데 2개월, 3개월 씹히면은 엄청 손해가 많이 갑니다. 그리고 사회사에 변경, 설계를 변경을 했지요. 이러다 보면 사회사에 변경이 있다 아닙니까? 설계 변경. 그러면 거기 지금 그 대금을 지불했습니까? 네? 대금 지불이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기성실시한 부분은 지급을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보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불이 안 됐고 또 거기 감리가 있는데도 왜 그 인하대학교의 뭐 교수한테 타당성 조사를 시켰지요? 지금 다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안전성 검토를 예. 그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그쪽에 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감리는 왜 둡니까? 네? 감리는 왜 둬요? 감리는 사실은 그 감독금 대응을 합니다. 나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사이에 일을 하는 도중에 타당성 조사를 시키는 건 처음 봤습니다. 어차피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마무리하기 전에 안전성 검토를 해보고 가자. 그 차원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게 맞는 말을 하는 때는 우리가 그러면 의원들이 그 맞습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자본이 안 나오게끔 그쪽에 또 회사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니까 뭐 설계 변경을 해라. 그 뒤에 남은 부분은 그걸 안 해서 지금 수도를 시켰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 이런 소리가 왜 나오게 만듭니까 사람들 입에서? 그러면 아니 그 사람들 80 몇 프로짜리 이런 거 해갖고 제가 보기에는 한 60%나 자기네들이 그렇게 공사를 하면 다행인데 이렇게 자기들 그 사람들이 와서 돈 벌려고 입찰을 받고 낙찰을 받으면 참 좋다 이러는데 이렇게 같으면 1억짜리 2억짜리 공사는 차라리 나아요. 왜 이걸 자꾸 시도를 시켜요? 빨리빨리 공사 재개하게끔 하고 돈 600 남아있으면 주세요. 아니 빨리 하는 것보다는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그 안전한 문제가 안 됐으니까 그 안전이.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하다는 그 의미지 너무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속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얘기도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합니다. 그냥 그래서 다음에 빨리 그 사람들은 편의를 봐서 하동군에 가니까 저렇게 일을 해도 참 잘 됐더라 이렇게 얘기 나와야지 하동군에 입찰하고 봐보면은 너무 일이 안 되더라 이렇게 말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우리 군의 얼굴이 이때는 빨리 정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무리를 잘 짓고로 가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은 그 입찰된 회사하고 조율도 좀 해주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은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일단 이상 들어가세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예. 우리가 연초 주민수건 사업을 연초 2차 추경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나 국민들에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보였습니다. 과장님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경고합니다. 1차, 2차 의원님들 참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은 그때부터는 의원님들이 어떤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지리하시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경 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박영경입니다. 먼저 평소 그 민원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강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민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3,132만 1천원이 정액된 27억 5,2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생활민원 처리, 인건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63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 1개월 반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민원 처리 장비 및 재료 구입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컨테이너 구입 한 개하고 재료 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지리하시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 초기에 삭감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 사업이, 물론 효율적으로 잘하면 좋은 일인데, 우리 이제 내년 또 몇 개월 남았습니까? 한 2개월 남았습니다. 지금 민원과에는 내년 도 예산 초안 얼추 잡았죠? 예, 예. 근데 꼭 이만큼, 그만큼, 3일 추경에 상정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올린 거는 우리 주민들이 하루라도 좀 빨리 생활 불편해서요.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최대한 빨리 하려고 그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 피는 부분은 집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빨리빨리 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지안 설명을 좀 하고 싶어, 질의를. 우리 상하수도는 업무의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는 거 계십니까? 상하수도 사업소. 기본적으로 도로나 갈로 이제 주택 밖에 있는 부분은 수도 사업가에서 업체를 통해서 수리를 하는 걸로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거기도 업이 북천 옥종, 진교, 금성 금남 지역적으로 업체한테 민원을 줍니다. 그렇다면은 인력 채용인데가 원래 4명이 기준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하면서 다니는 게 보람을 느끼고 재미가 있더라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좀 계획서를 세밀하게 소심히 좀 세워가지고 우리가 5만 원 미만인데 건물을 갖다가 하도 업에 해가지고 옥장이나 하게 가려고 그게 그리 빨리 갑니까? 이런 사업들은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봐요. 읍면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신청받아가지고 집행한다면은 수도꼭지잖아.
5만 원 미만이에요. 아니면은 거의 견적쳐야 될 때 수도꼭지 하나 그 지역 업체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정산하면 안 됩니까? 그렇다면은 4명이 임금이 갖고 하고 남아. 상수도도 우리 북천 옥정은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우리 풀로 내서 가지고 응급조치 뭐 집행하는 식으로 방법을 그리 찾아야 빨리 이제 어려서 옥정이 빠릅니까? 옥정에서 옥정이 빠릅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또 효율적이고 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물론 사회라 해놨는데 뭐 내부는 가진 건 없지만은 엄연으로 우리가 그 세계적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엄연히 처리하는 게 엄청 안 빠릅니까? 그 상수도 그 우리 응급 처치하는 사람들 그 부서도 좀 협의해봐요. 아니, 네 사람 임금이면 얼마입니까, 1년에? 그리고 또 자기 요건이 많은 사람 더 사람도 없고 그 임금이 받고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아껴가면서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습니까? 옥정 같은데 그 철물진에 줘도 되고, 업체에 줘도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의 그 업체들도 지원하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엄연에 재배정 안 해주니까. 엄연에 그 면장들이 집행을 좀 하면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장비 활용하고 또 면에서 뭐 또 하나 도와주고 싶으면 그 업체에서 일 잘하면 도와주고. 그게 좀 상생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군에서 다 집행을 하니까. 그 장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엄연에서 그 집행을 해가지고 보고해서 재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럼 임금이 안 아낍니까? 꼭 그 지역에 철물진이 없다든가 업체가 없는 동네는 없어요. 충분히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도 꼭 인원을 고용해가지고 본인이 볼 때는 사명 임금비 갖고 우리 그 출장비하고 부품값하고 다 됩니다. 꼭 그 고용하는 것 자체도 어쩔 수 없이 고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엄면에 위탁해서 면을 통해서 재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게 최대한 빠른 방법인데 고용해갖고 업에서 저 옥정까지 저 북방 가려고 뭐 50분 걸려가고 그게 빨리면 그거 하면 10분이면 되는데 그 취지도 안 맞아요. 설명은 잘하면서도 내용은 안 그래.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소심하게 우리가 뭐 예산을 해주고 안 주고는 떠나서 고용보다는 방법을 한번 택해가지고 그쪽으로 한 방향 한번 돌려보세요. 예, 저희들이 그 운영을 해가면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하면서 시스템 개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찾아서 또 가도록 그래요. 지금 상수도 다 그래하고 있어요. 지역적으로 업체들 주고 위탁을 줘가지고.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해가야지. 꼭 제가 부탁을 드리면 본인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민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민경 의원입니다. 지금 별천지 빨리 처리 기동대 지금 시범 운영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도 앞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타부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수행이 안 된 사업비를 쓰신 건 사실 잘못된 건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은 네.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돼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온 민원 처리 건수나 처리 종류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20몇 건 했는데 주로 이제 전등, 그 스위치, 그 다음에 수도 꼭지, 싱크대 이런데 일부 이제 방충망도 있고 어떤 집은 조금 위험한 집은 이제 차단기 이제 이런 것도 좀 탄 집이 있고 막 그랬습니다. 예,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또 수용을 하셔서 좀 운영을 좀 잘
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예, 최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신다면 과장님, 그 우리 별천지 빨리 기동대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만일에 이걸 하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 다음에 실적이 저조하다든지, 또 필요성이 적다면 이 기동대는 하다가 접어도 되죠? 기본적으로 이게 뭐 효용성이 없다든지, 뭐 그리 하면은 사업을 줄이든지, 뭐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당연히 이제 뭐 효과가 있고 좋다 하면은 또 하게 그러면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뭐 수시로 내라 하진 않겠지만 다음에 의회 한 번씩 보고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안 해도 뭐 자료를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임식 건설과장님께서 출장 관계로 이쌍수 건설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시장 이상수입니다. 우리 건설과장이 국토부 회의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건설가 소관 추경 이번 추경에 1억이 증가된 797억 4,003만 9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농업기반 조성의 농로 개선 및 보당 정비 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여름철 우기를 지나면서 발생한 농업시설 소규모 피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선 조치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민정 보건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민정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승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기정예산에서 13억 8,800만 원이 정액된 113억 1,6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은 보건의료원 건립사업으로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비 13억 8,800만 원이 정액된 1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모나 운영 안에는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어머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의료원 건립을 통해서 국민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필수의료 및 건강검진 등 적정한 가격에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립예산 마련을 위해 지난 16일 서울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대명평가에서도 하동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준비해서 차근차근 추진해온 공공의료원 건립계획에 평가위원님들도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향후 인구 소멸 위기 군 단위 지역의 경우 민간 병원은 의료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공공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대부분입니다. 행정절차 단계적 추진으로 올해 설계 공모를 통해 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면 공사비 단가 및 여러 가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이 언제든지 아프면 믿고 찾을 수 있는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보건은 어려운 건립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 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는데 박이성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령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데 설계 및 그 용역비가 지금 얼마 정도 정액이 됐습니까? 저희가 1억이 좀 더 정액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면적은 지금 줄어든다는 말씀하셨는데 설계비는 뭐 정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당초 공사비 관련을 공사비 단가를 책정할 때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에서 조달청 공사비 강장을 통해서 201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평균 공사비를 활용해서 공사비 단가를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계획에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25년도 물가 상승분을 고려를 해서 단가를 해서 저희가 경상남도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 도에서 보건의료원은 보건소 시설이 아닌 병원 시설로 봐야 된다 하셔서 병원 시설이 되면 의료 장비로 인해서 바닥 하중이라든지 또 환자 안전을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 조건도 까다로우면서 공사 비용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건축기획에서 2019년도부터 2023년도 의료시설 6개소 공사비 단가를 한국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 공사비 지수를 활용하여 보정한 값으로 이런 걸 적용해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등을 통해서 신재생 설비에 따른 공사비도 추가가 되어서 정액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의원님들께서 단양을 다녀올 때 사실 단양의 의료 장비 금액을 저희들이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금액을 의료 장비 좀 가다 책정했다고 이렇게 의원님들 사실 다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 공사비라든지 그다음에 장비비를 처음에 이제 금액을 할 때 그 타당성 연구 용역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단양하고 저희하고는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단양 같은 경우에는 신간에 들어가는 의료 장비비만 30억을 편성한 거고요. 저희는 기존에 보건소 개보수 하는 부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7개가 그리고 단양에는 없는 건강검진센터라든지 재활 클리닉이라든지 감염병 시설 그리고 또 병상 규모가 저희가 10병상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장비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진료과에 따라서 장비비는 세부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 장비 우선으로 구매를 하고 그리고 보건소의 기존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장비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교체하는 장비는 순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내일처럼 좀 이렇게 잘 검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 하동 한국병원 아시잖아요, 그죠? 네.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도 업무에 지금 살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 카드라 통신은 보건소에서 이제 개원을 지원시킨다는 그런 말씀도 들어본 적은 있죠? 네. 예, 그렇고 지금 뭐 CT나 MRI 의료 장비들을 사실 보건소에서 뭐 이렇게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못한다는 그런 내용까지도 얘기 나오는데 그 내용은 깊이 있게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우리 또 하동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아마 입장문까지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역 병원이 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해 주고
또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것은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는 것이 또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하동 한국병원도 문을 닫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쓰셔서 함께 잘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정연섭 의원입니다. 이게 단가가 각각 다르게 지금 나오는 게 방금 과장님 그 설명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1회 추경 때 13억 3,900만 원 올렸습니다. 2회 추경 때 12억 5,580만 8천 원. 이번 3회 추경에는 얼마죠? 13억 8,800만 왜 이렇게 원입니다. 달라져요? 13억 9,800만 원. 제가 그러니까 1회 추경 때하고 2회 추경 때하고 달라졌고 3회 추경 때는 방금 뭐 말씀 주신 그 설명 들은 대로인데 좀 어느 정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2회 추경 때 왜 또 내려갔어요? 이 추경에는 저희가 당초 면적에서 6,502제곱미터로 면적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하면서. 그래서 그 설계비가 줄어드는 거고요. 지금은 마지막 건축 기획이 거의 완료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그게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그걸 반영을 해서 실시 지금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가결되어서 또 일하게 되면 또 공실처럼 또 달라지겠다, 그죠? 계약할 때 또 달라지겠네. 계약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된다 하면 올해 연말 안에 지금 설계 공모를 통해서 당선자까지 저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착공되는 시점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실시 설계비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변동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이렇게 세 번씩이나 매 제출할 때마다 달라지는데 안 달라진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출할 때마다 달라져요. 근데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죠, 그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예, 달라지면서 달라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게 여기 효율성 있게 정확하게 같아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 처음에 병상이 50병상에서 40병상으로 좀 줄였죠. 네, 맞습니다. 줄였으면 그 설계비가 좀 줄어야 될 거죠. 건축비도 줄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반영을 지금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좀 세부적으로 네. 그런 것들이 줄면 이것들도 좀 줄어서 이렇게 같이 일관성 있게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일관성이 없다라는 게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다른 예산서를 제출할 때도 좀 일관성 있게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타당성 연구 용역에서 나온 단가를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건축기획이 이제 완료되는 시점에는 우리가 착공되는 시점에 건설공사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보고 드릴 때 건축기획이 완료되면 공사 단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시 설계가 들어갈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물가를 반영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금액은 올라갈 거라고 변동사항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희가 보건의료원 건립 사업에 따른 실시 용역비가 올라와 있으나 이 크게 봤을 때는 떠나서 어찌됐든 우리 하동군의 보건의료원에 대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7개 진료과가 확실히 정해졌습니까? 진료과는 그게 변동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의료기계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확실하게 세부적으로 잡으실 수 있고 산출을 낼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정책과는 건설과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예, 재정관리과도 아니죠. 네네. 보건정책에 관해서 저희 의원들이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항상 부족했던 것들이, 저희가 소통이 안 됐던 것들이 보건정책, 국민을 위해, 국민 보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닌 건설과적인 입장, 재정관리과적인 입장으로만 저희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소통과 공감이 되지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더, 지금 한국병원에서 간호사를 수급을 했죠. 그래서 지금 100베드 이제 추가로 이제 허가를 지금 우리 보건소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압니다. 하동군에. 어떻게 지금 절차가 진행 중입니까? 오늘 내일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변경사항에서는 의료 인력에 대한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의사 5사람 그리고 간호사 40명에 대한 면허증 사본을 제출했고요. 네. 그게 채용된 거는 아닙니다. 일단 그 인원으로 추가적으로 자기네들이 채용해서 하겠다 해서 저희한테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간단하게 오늘 중으로 수리가 될 겁니다. 나갈 겁니다. 그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사업 우리 지금 3차 추경인데 부결이 되면 그분들 100배도 못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분리가 가능합니까? 네, 민간 그거 꼭 보건하고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 보건의료원을 가지고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하동 국민을 위협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보건정책과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역병원과 우리 행정의 불통과 소통되지 않으므로 읍면에게 공문을 보내서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맞습니까? 저는 그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에게 더 읍면민에게 불안을 더 증식시켜주는 일이 되는 거죠. 앞으로는 좀 그런 행동들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 하동군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동군민의 뭐 건강부터 안녕, 안전 모든 거를 다 생각을 하면서 예산 심의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편함을 제공하거나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을 주민의 몫으로 떠넘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좀 전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답변은 과장님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천보건의료원이랑 소통이 잘 되고 계셔서 지금 변동은 돌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지역병원 활성화를 위해서 변동은 돌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예, 저희는 지금 40배도 지을 거죠. 만약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예산 심의가 끝나면. 네, 맞습니다. 저희는 지역병원 활성화는 안 시킬 겁니까? 저희도 그럼 지어놓고 나중에 지역병원 활성화를 위해서 배들을 안 돌릴 수도 있겠네요. 예, 언니 저희가 그 답변을 간략하게만 해주십시오. 지역병원하고 공공병원의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병원이 있으면은 주민들이 제가 그러면 그거는 산청의료원은 그런 데가 아닌가요? 산청의료원도 지역의료원이나 공공의료원인데 산청과 하동은 다른 나라 그런 말씀은 병원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말씀. 충분한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공보위는 병동 돌리는 걸 싫어합니다. 라고 소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하동 보건의료원이 생기면 오는 공중보건의는 특별한 공중보건의가 옵니까? 배들이 돌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공보위가 보장이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에서 소장님 아까 말씀드린 거는 산청의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산청 소장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하신 거고요. 병원을 운영할 때 제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하동은 특별한 공보위가 오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저희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교육하면서 국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그 계획입니다. 또한 답변이 되진 않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 의원입니다. 하동 보건의료원 건립이나 한국병원이나 똑같은 우리 하동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건의료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부 동영역에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일부 언론에서 뭐 이제 대립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없으면 좋겠다. 인정하십니까? 네, 대립은 아니고 해명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저희가 다수 여론이 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그분들, 그 사람들도 한 국민을 위해서, 물론 영리 목적이 있지만은 국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그 병원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보건의원이 또 건립되기 전에는 그 나름대로 건강 정책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명심해 주시고, 다음, 지금 우리 하동 중앙위원회에서 우리 응급실 체계를 유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하동 중앙위원하고 한국병원하고 응급실 체계가 수준이라든지 시설면이라든지 어디가 나아요? 지금 배도수는 하동 한국병원이 병상수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의료진을 비교해 본다면요. 지금 하동 한국병원에는 신경과 전문의 한 사람하고 일반의 한 사람, 한의과 한 사람, 그리고 간호사 13명으로 30병상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중앙원에는 전문의가 6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설이나 이런 거는 중앙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좁고 협소하고 주민들이 갔을 때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하동 한국병원이 다른 저희가 경남의 일반 병원들 수준을 저희가 한번 봤더니요. 남해병원 같은 경우는 전문의가 9명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 한국병원은 6명이고. 근데 이런 우리가 중앙원하고 지금 현재 한국병원을 제가 비교해 달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국병원이 전문의나 인력을 정확하게 갖춰가지고는 병상을 운영한다 하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병상 허가 변경 신청도 해주는 것도 그 의료법 기준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지원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건전하게 운영을 해 주시면 국민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병원과 공공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상생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지도하고 저희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의료 체계가 네. 이제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잘은 몰라요. 그래서 중앙의원하고 한국병원하고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네. 해서 지금 올해 중앙의원에 올해 한 3억 4천 정도 지금 되십니까? 네, 연간 5억 돼 있습니다. 연간 거의 5억이 이제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네네. 해서 이 또한 국민 건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의료 체계에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어느 게 나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잖아요, 과장님. 네. 의원님들께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세아동 병원이 3년에 걸쳐서 휴폐업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때 응급실이 운영이 안 되면서 의원님들이 응급체계 구축을 하라고 저희 보건소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민간병원하고 없어서 하동중앙의원하고 10차례 협의를 통해서 지금 응급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하동한국병원 보면서 의원님 하동 한국병원 보면서 한 달이 안 돼서 갑자기 휴업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서류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휴업 날짜도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동 한국병원에 제가 본의원이 질의하는 거 답변을 하면 되는 거지. 의료원들을 제대로 갖추면 다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응급 체계가 나은가 거기에 지원을 해줬으면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른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응급 체계를 다 갖췄다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갖추면 저희가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시설 중에 의료 체계가 나은 곳에서 우리가 위원장님, 해야 된다. 김진태 의원님. 보건소장님을 바른데 해가지고 듣고 싶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하고 있는데 소장님 소장님이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요청을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요청에 들으시고 예. 과장님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만 대답하면 돼요. 네. 어느 쪽이 의료 체계가 나은가에 대해서 지원이 돼야 되겠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네. 그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바른데 나와 주십시오. 방금 보니까 보건소장님께서 뭔가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답변하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서 어느 병원이 더 국민들 건강을 잘 보살피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지금 거기 한국병원에 오는 의사들 리스트하고 다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근데 뭐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의사들 보고 보통 일반인들이 의사 원장님 가족 같으면은 그 병원에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그 병원 안 갑니다. 그걸로서 답변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한국병원하고 보건의료원하고 비교한다 이러는데 하나 예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마 얼마 전에 엠폭스 의심 환자 때문에 하동 군민이 10시간 동안 아마 거리를 떠돌았다는 그 뉴스를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엠폭스 의심이 된다는 그 진단 하에는 민간병원은 아무도 안 받습니다. 그 환자가 만약에 와가지고 엠폭스가 맞다 그러면은 문 닫아야 됩니다. 환자 못 받습니다. 왜 10시간 동안 떠돌아다녔을까요? 만약에 한국병원이 있다고 그러면 한국병원에 각각 저기도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음압병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의료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아까 건축이나 건설 쪽으로만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저희들 꾸준하게 보건 쪽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응급만이 보건의료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감염병이라든지 재난 대응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여기 지금 하동에 낸대 하시는 분들 다 서울 가는 것까지 네, 막습니다. 일단 소장님 여기까지만 설명을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고생 바랍니다. 많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국도비 확보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정확한 가내시는 12월 되면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앞에 받기를 내년 예산에 9억 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9억은요? 국도비. 9억 원? 네, 도비는 비율이 작습니다. 국비가 6억하고 도비 2억하고. 아니 우리 건립하는데 국도비 지금 현재 계획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100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 차 기대하고 있습니까? 2년 차입니다. 그럼 현재 9억 걷고 그나씩 오고 뭐 2년 만에 그 100억이 됩니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당초에는 도에서 저희한테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해 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여론이 의회하고 갈등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면서 도에서도 이게 보건의료원 건립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예산을 확보되고 하면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참 잘 문배했네요. 우리 의회가 우리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우리는 국민들 여론을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우리 국민들의 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우리 의회가 반대해요? 만에 하나 설계를 해가지고 국도비가 차질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차질 없도록 지금 그래, 하고 차질이 있습니다. 생기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또 군비를 대체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방면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하시되 하도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도에서 인식이 안 좋다. 도비 그럼 작게 주면 또 군비 대체해야 돼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 알버스 복지관 국비 5억 확보하고 다 군비입니다.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은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혹 국도비가 100억이 안 된다면 그 책임은 지사님 있어야 돼. 혹시 국비가 확보하는데 뭐 교부금으로 대체할 생각은 없지요? 그것도 우려가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2년 동안 민선 8기를 지켜보면서
우리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우려성이 굉장히 높죠. 국도비 확보 안 하면 이 사업은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국도비는 100억 예상하고요.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20억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30억, 그 외에도 농촌협약이나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도 군비 아니, 재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그런 거 묻지 노력하겠습니다.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우리 위원들이 묻는 데만 답을 주세요. 우리 인구 감소 위기 대기는 마땅히 우리 군에 배당된 금액이에요. 교부금 대신하이. 얼마 금액이 정해지면 우리가 쓰는 대로 신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거 갖고 답변하지 말고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긴가 안 묻습니까? 결국은 그게 안 되고 다른 걸 대체한다면은 내가 또 우리 애를 또 쏘기는 겁니까? 국도비는 확보될 겁니다. 저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은. 안 되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면은 누가 책임집니까? 다들 그래야 될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우리 현재 지금 이 가계 불교에 떠나서 탄다고 하면 개원이 언제 됩니까? 27년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국도비가 확보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어렵지만 용단을 내려야 될 부분입니다. 왜? 지금까지 비틀고 시들어온 일인데 절대 의회를 무시하고 거짓하는 일은 해서는 안 돼요. 이는 우리 의회를 하면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꾸 의회로 크지 말아요. 우리는 대의기관입니다. 지평부나 의회나 우리 국민에서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원해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앞전에 너 그거 지지 뭐 역사에 남는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참 잘한다고 사람 없더라고 우리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는 국민의 여론을 수행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되고 못 되고 돈 어디 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가 물어줄게요? 허나 우리 하동은 미래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개원이 2007년도 된다면은 아직 2년이 이상 남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지적했지만 뭐 한국배원인가 뭐 삼성배원인가 몰라도 그때까지는 의료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지원해가지고 해줘야지요. 그만큼 국민의 생활노금수는 우리가 의료원을 짓는데 방역 공장이나 할 것처럼 말이지, 그 연상해가지고 자꾸 우리 위원들도 다 지금 하지만 나이 들으면 우리 군에서 갑질을 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건 의료원을 내서 자꾸 개인 병원들로 괴롭히는 것은 우리 국민의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옹호하지만 듣고 있어요. 그러고 왜 구매는 본의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민의 소리를 잘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집행부에서 걱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집행부는 건립의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 소리를 안 듣고 우리 위원들은 국민들 소리를 듣고 자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뀌었어요. 지금 입장이. 우리 의회 위원들이 싹 지지하고 모든 것들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야 돼. 가령 의회에서 강행을 해줘도 건축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굉장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걱정할 거 지금 집행부에서 해야 돼요. 물론 우리 군의원도 위원 안 하면 그만이고 가면 퇴직하면 그만이고 소장님도 집에 가면 그만이고 하지만은 우찌 안면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공무원이고 우리 소장님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가 하는 게 집행보고 질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원들이 하는 모든 생각과 지금 하는 질을 우리 군에서 걱정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또 뭐 상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은 원장님께 물으면은 그 병원에는 안 보냅니다.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거 지지받자 이거 안 갑니다. 그런 사람들 지역에 많습니다.
왜 자꾸 내 주역에서 내 입장에서만 유리하게 말씀하십니까, 다들? 그러면 안 돼요. 좀 대중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꼭 건립을 목적으로 두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답이 되는 거예요. 하고 안 가고는 한자의 마음이다. 우리 국민들 마음이고. 우리 주위에도 그거 찍어봤자 내가 그거 안 가기다. 아직까지 우리가 의사가 얼마나 좋은 사람 올라오고 서비스가 얼마나 좋을라도 자신은 하지만은 그건 예측 불가한 일 아니겠습니까? 의사들 인간성도 못 익히고 그런 부분들을 꼭 우리가 그 경쟁의식을 갖고 절대 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맞아 안 갑니다. 그럼 만지야지. 구속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거는. 다 생각이 그래요. 자꾸 내 입장에서만 하지 말고 좀 사람이 좀 합법적으로 좀 이 평등하게 좀 원칙과 소신을 갖고 이야기를 대화를 해야지. 지금은 계속 그래요. 본인이 듣기도 우리 위원들 질의 내용을 보면은 한국병원하고 보건의료하고 우리도 거의 대립하는 것 같아. 우리 대립하기 부분입니까? 우리 보건의료 가려서 설립제가 잘 운영되고 그것도 잘 되면 좋지요. 왜 자꾸 거기를 못되게 해가지고 우리 보건의료원이 돼야 되는가? 이 사회가 아니에요, 사회가. 우리 행정입니다, 행정.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료원을 짓는 걸 우리 개인이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든 제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그걸 지지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밖에 있어요. 물론 이 가부계를 떠나서 가결이 되도록 해도 우리 지금 의원들한테 지지하는 걸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행인 받고 짓는 거 안 짓는 거 다시 한번 판단해봐야 돼요. 우리 하동군 미래를 위해서. 좀 배내야 됩니다. 목적을 두고 하지 말고. 아니, 건립해갖고 500억, 700억 손해만 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책임지고 문을 내 사람이 있어요. 배송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 위원들도 묻는데도 좀 대답도 좀 확실하게 간단히 요약하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군의원들 중에서 의료면이 생기고 원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도 소중하고 상대방도 소중한 걸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그러면 의견 주고 와야지. 상대방 돌려놓고 그냥 다 흥담하는 식 아닙니까? 절대 이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혹시 부계를 떠나서 하도록 해도 정말 우리 위원들 하시는 질의들 우리 집행부에서 콜매하게 해주시기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바뀌게 됐어요. 주인은 집행부입니다. 우리 의원들 노리고 입장이 바뀌어 있다 아닙니까? 그 목적을 꼭 두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목적이 뭡니까? 국민 의료면은 핵인 아닙니까? 건립의 목적이 있다고 그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하셔가지고 정말 의회에서 승인해 주든 안 해주든 주도록 해도 건립하는 데 좀 고민을 해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위원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그러면 30초,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인 의원입니다. 그 우리 한국 병원이 들어오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찬성을 하네요, 보니까. 그 왜 찬성을 하겠습니까? 한국 병원은 하동군에 들어오니까 다 국민들 좋아하고 의회에서 다 도와주라고 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에. 민간병원은 1차적으로는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과장님, 네.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네. 병원이 있으면은 그래도 하동에 병원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병원을 대부분 보면 도와주라고 이야기가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거 더 좋은 의료원이 생기면 더 좋은데 왜 의료원을 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생각하십니까? 그걸 고민해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하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의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습니까? 예.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른 타 병원을 예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겪었던 얘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하동에 중앙의원이 우리 응급실 지원하고 있는 병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사람이 아프면 청진기를 갖고 일반적으로 사람들 청진기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환자 상황에 따라서는 예, 하는 걸로 근데 알고 있습니다. 청진기를 대지도 않고 열만 대놓고 어떻다 저떻다 물어보고 진찰을 해줬고요. 일요일이었는데 그 다음날도 갔는데 오늘 가니까 폐렴이라고 다른 큰 병원에 가니까 간양으로 가니까 폐렴이래요. 이런 상황을 받고 또 한 번은 그날 하동에 계신 지인분이 넘어져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안부를 물었더니 우리 CT 그 중앙위원회 안 사줬습니까? 그때 그 발을 불려줬는데 그 엑스레이 갖고 안 된 데서 CT를 사주래갖고 그때 CT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왜 이어서 CT가 안 되고 그날 안 된대 해가지고 간양으로 밤에 넘어가서 사진 찍고 왔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응급실인데 CT 기기까지 사줬는데 그날 왜 안 됐는지 참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응급실 치고는 할 수 없이 오긴 오는데 너무 무성의하게 진료를 해준다. 그래서 제가 또 그 다음날은 한국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보려고 했는데 뭐 사실 못 데리고 갔습니다만은 한국병원이 전화하니까 억수 친절합니다. 전화상 자체부터가. 그리고 지금 한국병원이 그때 삼성병원이라 했었는데 그 개인 병원으로 인해서 우리 하동 군민들이 정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원을 안 했으면 그 실정은 모르겠지만 응급실 구하기 위해서 우리들 병원에서도 타진을 한번 해봤고 안 돼가지고 중앙의원으로 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공공의료원하고 민간병원 차이가 공공의료는 우리 국민들의 적자의 어떤 손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고 민간병원은 자기 개인의 수입에 의해서 의존하는 것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민간병원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달도 안 돼서 휴업을 했다 또 다음 개업을 했다 이래 하는데 우리가 언제 어느 때 그런 병원들을 믿고 우리 국민들이 복지를 해야 되는가 저는 참 의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공공의료원을 만일에 의원님들께서 수락을 해 주셔갖고 짓게 된다면 우리 공공의료원이나 또 새로 우리 인근에 있는 병원이 서로 상생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군에서는 또 도와줄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우리가 개수 조정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잠시 그러면 잠깐만요. 소장님이랑 다 나가시고 한 10분 정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동안에 실시된 개수 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박희성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안 개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희성 의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금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조금 전 정회 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따라 위원 상호 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이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정해 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